데일리 크립토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라제이키 리포터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 호스트 사라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 사실은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 암호화폐 현황을 중심으로 서머 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제가 또 부탁드릴 예정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MBA를 했던 학교에서 또 열심히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개인적으로 업계에서도 또 관련된 비즈니스를 다방면으로 하고 계신 그런 인물입니다.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라 제가 꼭 모셔놓고 크립토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의 현황을 좀 한국과 국외를 이제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일단 그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사하고 이 관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서 이 우리가 보더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네. 저는 사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서울의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요. 디지털 자산이랑 블록체인의 이제 그 석사 과정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 서머라고 하고요. 제가 뭐 해외에서도 뭐 사업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던 적이 있어서 보통 영어 이름으로 많이 그 비즈니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블록체인 회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바이아드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다른 딥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다른 그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뭐 장벽을 좀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용 장벽을 좀 낮춰준다거나 하는 그런 인프라성 기술들 그리고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은 것은 저희 회사의 뭐 기술 대표님께서 그런 방향을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또 동시에 그 VC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해요. 투자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가 투자를 하거나 키워줘야 되는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보다는 이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제 청취자분들이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왜 모셨는지 몸이 한 3 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고, 저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너무나 큰 아이돌이고, 그래서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제가 궁금했던 점도 여쭤보고 좀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가볍지만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몇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혼돈스럽고요. 우리가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7월 22일인데요. 네. 며칠 전에 19일에 한국에서 그 사실 가상자산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쵸. 법안이 이제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법안이 그렇죠. 시행될 거라는 시행 예고는 작년에 있었었지만 실제로 이제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를 통해서 사실 그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올 때 약속했던 이 블록체인 산업이 막 진흥이 되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네.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이게 원래 최초에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산업의 진흥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의 과정에서 우리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2022년에 테라루나 사건이 네. 터졌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연달아서 FTX 사건이라든지 뭐 정말 정신없이 계속해서 그 업계가 펀치를 맞는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좀 터졌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사실 그 소액의 많은 투자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정부는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네. 지금 산업진흥이 급한 게 아니라 이 무언가 이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무언가 벽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네. 의사결정에 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법안을 산업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뭐 발행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계들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음. 이번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1차로 먼저 만들어서 이제 발의를 시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1차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이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금 또 가상자산 그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많은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그 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 과가 신설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 산업진흥에 대한 2차 법안에 대한 논의들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그 키워드는 결국에는 한국의 지금 이 블록체인 관련한 상황이 제도화에 일단은 발을 들이기는 들였다라는 네. 부분이긴 한데요.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먼 상황이고요. 이 제도화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를 보호한다라는 이제 명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들을 이제 많은 부분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은행에 예치를 시켜야 된다든지 또 그 돈을 가지고 거래소가 이익을 취할 것이면 해당하는 부분의 이자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네. 같은 그렇죠.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이 산업에서는 오히려 약간 엉뚱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가상자산 관련한 이제 법안들이 좀 명확해지고 여기서 되게 좀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세 조종 같은 행위가 100% 금지가 됩니다. 뭐 잘 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목하에 약간의 시세 조종 행위들이 좀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네,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 크립토판에서는 지금 완전히 100% 원천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음. 시세 조종이나 부정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뭐 50억을 넘어서나요? 그 기준이 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좀 엄격한 상황이 도래를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기존에 그냥 암암리에 뭐 NFT라든지 토큰을 그냥 시장에다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팔아놓고 요것들에 대한 가격을 뭐 좀 자전거를 통해 올린다던가 네. 아니면 뭐 팀이 바이백을 통해서 뭐 산다던가 뭐 토큰의 네. 가격을 좀 조정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던 곳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쵸. 이러한 곳들이 갑자기 프로젝트 종료를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 속속 펼쳐지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19일에 이러한 그 법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웃기게도 18, 19일에 이러한 우리 프로젝트 종료하겠습니다. 이유는 불법자가 되지 맙시다. 약간 이런. 네, 네네. 그래서 결국에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법안인데 그러한 프로젝트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들의 그냥 일방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그냥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종료 선언 등으로 인해서 좀 네. 당황스러운, 네, 혹은 또 음.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아주 네. 뜨겁게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규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쵸. 그게 네. 뭐 투자자 보호가 됐든 뭐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규제가 됐든 뭐 세금 관련된 규제가 됐든 어떤 뭔가 이거를 이제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뭐 세금 관련된 법안이 사실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그래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나온 것이 어 한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리테일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을 좀 그래도 '제일 급한 불은 끈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음.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그러면 다른 네. 법안부터 먼저 냈다면 거기에도 또 문제가 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나 음. 저러나 결국에는 뭔가 하나라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 거를 좀 봉합 수술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음.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다른 만약에 방법이 음. 있었다면 뭐가 더 중요했을지 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공감을 하는 바인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게 어떤 것을 잘못이라고 정의하고 그 잘못을 네.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그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네. 사실 이번에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네. 더 근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이 투자라고 하는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네. 자산을 가지고.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사실 가장 기본일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서 그렇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가격 발견인 것 같아요. 적정한 가격 음. 발견. 이게 내가 지금 투자하는 토큰이 이 가격이 맞는지 혹은 이 음. 기업이 응당 이 정도의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음. 적정히 발견이 됐을 때 사실은 투자자들이 보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무턱대고 투자한 모든 돈을 보호해주겠다 이게 투자자 보호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과연 가격 발견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사실 되게 저는 오랫동안 좀 했었어요. 음. 그런데 주식 시장에 우리 한번 사례를 짚어보면 왜냐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장의 사례를 짚어보면 결국 가격 발견이라고 하는 건 자원과 그러니까 리소스와 자원을 가진 이러한 그 기관들이 이 시장으로 진입했을 때에 좀 가격 발견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들은 이 회사가 사기칠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인지, 이 팀이 제대로 된 기술팀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잘 검사할 수 있는 능력치도 가지고, 경험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나 자산에 대한 가격 평가를 훨씬 더 잘 이뤄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작은 소수의 지분을 가진 그 프로젝트 팀에서 함부로 가격을 좌지우지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음.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기관 투자자나 법인이 이러한 크립토 시장에서 하나의 투자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열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사실은 또 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여기에 네. 대한 목소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내고 계시기는 한데 네. 이번에 금융위원장 후보께서도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법인의 그 시장 참여는 뭐 어려운 문제라서 논의가 필요함. 약간 어렵죠. 이런 식으로 요원할 것 아주 같더라고요. 네. 티피컬한 답변인데요. 근데 진짜 아쉬운 안 게 된다고는 못하고. 그쵸? 네. 마음으로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네네. 근데 보시면은 사실은 미국만 하더라도 뭐 마이클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서 회사에다가 편입을 시켰고 그것이 이제 회사의 그쵸. 자산 가치를 오르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테슬라는 하진 않았지만 뭐 비트코인이나 도지를 뭐 네. 페이먼트의 뭐 도구로 쓰겠다라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이 네네. 크립토나 블록체인 기술을 되게 다양하게 회사의 입장과 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거기서 자연스러운 가격들이 왔다 갔다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 한국은 법인이 아예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음. 그냥 정말 아름아름 조금 조금 뭐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정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뭐 들어오기 쉬워진다던가 이런 음.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이번에 이 법의 시작은 저도 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한데 이제 이 시작을 그 시작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게 그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갖춰지기 위해서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남아있다. 음음. 이게 꼭 산업진흥하고 연계되지 않더라도 네 지금 네.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저도 '아 이거를 그러면 문제만 자꾸 팔 게 아니라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크립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 왜 아무도 그냥 이 디지털 자산을 유럽처럼 한 에셋 클래스로 새로 정의를 하지 않는지 음.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뭐 미카에서는 이미 디지털 에셋을 딱 규정을 해 놓고 이거에 그쵸. 대한 이제 법률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계속 이 가상 자산을 뭔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규제는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 삐걱삐걱거리는 거 아닌가. 맞아요. 사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도 아직 제대로 뭔가 맞아요. 해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내쫓고 그냥 차라리 이거를 그냥 자산으로
정의를 해 버리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요? 어떤가요? 이게 그 굉장히 그뭐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때 언제냐면 어떤 그런 정부의 그 주요한 뭐 금융이라든지 요런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계신 어떤 관계자분을 만나거나 네. 아니면 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국회의원분들을 만나거나 이럴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있게 네네. 되면 뭐 필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뭐 설파를 하겠죠. 열심히 네. 하면 정말 돌아오는 리액션이 약속한 듯이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얼마나 뭐 큰 파급 효과나 파장이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저희한테 잘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뭘 알려 드린 거 아닌가요? 예. 그건 드린 거 아니 업계의 숙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 마이 업계가 갓. 네. 업계가 업계가 법 위반자들한테도 열심히 알려야 되는 거고 공무원분들한테도 열심히 알려야 되는 거라는 입장을 갖고 계세요. 예. 음. 근데 사실 이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나 영향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이미 널려 있고 산 그쵸. 증인 기업들도 막 나오고 있고 그쵸. 이런 관련된 리포트라든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을 그쵸.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한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저희를 한번 잘 설득해 봐 주세요. 약간 이런 메시지가 저도 음. 많이 겪어봤는데 저거 네. 말고도 업계를 대표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토론회라든지 뭐 공청회라 이런 데 가시는 이제 대표님들 계세요. 그쵸.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쨌든 사명감 가지고 가셔서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정말 그렇겠죠. 돌아오는 예. 대답이 다 똑같아요. 딱 정말 우리를 설득해 봐. 약간 이런.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도 크립토가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로 들어와야지만 된다는 거 아닐까요? 이게 뭐 닭이냐 맞아요. 계란이냐의 이슈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그럼에도 웃긴 불구하고 게 아직까지는 너무 그 영향이 미약하다라는 뜻인 걸까요? 근데 그 일상에서 느끼게 하려면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죠? 근데 비즈니스를 하게 해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상에서 필요성을 느끼게 해 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도 드려요. 제 굉장히 친한 그 친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사업하시는 사업가 대표님은 한국에 네. 오시면 저한테 현금을 빌리세요. 그분 뭐 엄청난 자산가거든요. 근데 저한테 네네. "서머 나 10만 원만 좀 빌려줘." 이렇게 하신다. 그분이 왜 그러실 것 같냐. 그분은 이제 피앗 머니가 필요가 없어서 그쵸. 그분이 넣어 놓은 이더리움 계정에 연결된 카드로 그냥 모든 일상생활을 하신다. 아무런 불편 음. 없이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만 오면 그 카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맞다.' 하고는 까먹었으니까 저한테 돈을 빌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이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뭐 이게 뭐 페이먼트가 안 되고 느리고 이거 너무 막 5 년, 10년 전의 논의에 한국만 약간 머물러 있는 건 거죠. 예. 그쵸. 사실은 살아도 지금 유럽에 있으시면서 되게 많이 다른 것들을 느끼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거기는 이미 그렇게 세상 여러 가지 가고 있고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이 스위스의 학위를 듀얼 디그리로 받아요. 그래서 매번 네네. 마지막 학기에 스위스를 제가 보내서 이제 거기서 한 2주 정도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다들 머리가 약간 머리 맞은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와 진짜 교수님 스위스 갔더니 진짜 교수님 말대로 이걸로 다 되던데요? 카드 결제로 해서 뭐 크립토로 쓸 수 그쵸. 있던데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근데 그쵸. 그게 한국에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우물 안에 갇혀 있구나.'라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우리를 설득해 보세요." 약간 이런 이제 스탠스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쵸. 되게 뭔가 좀 마음이 막 칵 막히죠. 약간 이렇게. 그쵸, 그쵸. 사실 한국에서도 하다못해 일본과만 비교를 해 봐도 일본에서 아직도 막 왜 국회 문서들도 다 손으로 다 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뭐 팩스 써 뭐 맞습니다. 복사기 써 뭐 하다못해 현금으로만 결제가 되고 카드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뭐 지금 지폐 바꾼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웃기다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정도의 충격인 것 같아요. 저도 와서 느끼는 거는 음. 현금 거의 만져본 적도 없고 음.
사실 암호화폐 다루는 것도 너무 쉽고, 사실 뭐 한국에서도 암호화폐가 그렇게 뭐 거래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허들이 있는 거는 맞죠. 허들이 있는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결국에는 비즈니스 쪽에서 푸시를 해 나가야 한다 하면은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세요? 더 음. 큰 기업에서 뭐 다른 작은 기업들을 키우든, 뭐 큰 기업에서 그 음. 기술을 적용을 하든, 혹은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더 주도를 하든, 음. 어떤 방향이 더 맞다고 보세요? 일단 이게 그 블록체인이 뭐 사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고, 또 블록체인 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크립토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돈을 버는 기업이 크립토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음. 예, 음. 돈을 벌지 못하는 신생 기업이랄지 아니면은 네. 외부의 투자금만으로 연명을 해야 되는 기업이 이걸 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너무 허들도 많고,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작은 기업에서 지금 뭐 파운데이션급의 솔라나라든지 뭐 ICP라든지 이런 식의 메인넷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나갈 수는 없죠. 네네. 그나마도 있는 클레이튼이나 뭐 핀시아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술적인 완전 근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실은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음. 해서 뭐 약간 완전 기술에만 천착하면 버티는 기업들도 몇 곳 계세요. 되게 열심히 하고 네 계시는 네. 계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펀드레이징이라도 좀 원활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국의 지금 VC들은 크립토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블록체인 그쵸. 투자를 거의 하지 네. 않고, 그거는 우리나라 VC들은 대부분이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는 생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2017, 18년에 그 호황기 때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산업이 처음 시작할 때 VC도 같이 돈 넣으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쵸, 그쵸. 같이 기술도 배우고 성장 경험도 하고 망하는 기업들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 산업의 성장을 VC가 함께 하는 건데, 그런 그쵸. 초창기에 사실은 하지 못했어요. 음. 이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어떤 좋은 기업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심사역이랄지, 아니면 좋은 기업을 소개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심사역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투자 환경도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만으로 막 드리븐 하더라도 이 기업이 진짜 뭐 3년, 4년, 5년을 계속해서 기술에 투자하면 살아남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 커런시를 펀드레이징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곳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음. 이 크립토커런시는 펀드레이징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개인들은 그쵸. 사실 그 기업의 적정한 가치 평가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쵸. 결국에는 뭐 비의도적이던 의도적이던 사기의 어떤 희생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음. 그래서 결국엔 이 크립토커런시를 펀드레이징의 툴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 툴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쁜 예들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음.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음. 지금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땐 차라리 비즈니스 레비뉴를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들에서 크립토를 뭐 그게 마케팅 로열티를 만들어낸 마케팅의 수단이 됐든, 뭐 like 스타벅스, 그죠? 그게 됐든, 아니면 본인들의 어떠한 페이먼트에 좀 더 용이한 페이먼트의 툴로서 쓰려고 하든, 아니면 음. 해외의 고객들을 데려올 수 있는 뭐 방편으로 쓰던, 네.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혹은 본인들의 어떤 포인트 시스템 잘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다 각자 네. 자기네들만의 뭐 오케이 캐시백도 있고 뭐 해피 포인트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좀 더 확장성이나 재미 요소를 추가하는 데 활용하든, 뭐가 있든지 음. 간에 이런 기업들이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이 토큰의 가치 평가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가치를 계속 부양시키는 것도 가능한 곳들에서 크립토커런시를 좀 활용하면서, 아, 크립토가 이렇게 음. 활용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례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음. 되게 절실한 상황인데요. 제 이제 뷰에서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이 지금 여기에 참여할 수가 사실상은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타깝고, 지금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으로도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한국에서 어쨌든 간에 국가적 R&D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 블록체인 네네.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하고 계세요. 특히 과기부 이런 것들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한 이제 R&D 사업을 계속 꾸준히 이제 업계에다가
내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술을 가진 곳들이 그 R&D 사업을 받아서 이제 인건비 같은 것들,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회사를 지속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이것도 좀 그 한계가 명확한 게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결국에는 이 기술 개발된 걸 가지고 이 기업이 자생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그죠. 하게 계속 해야 나가는 게 아닌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게 그 국가에서도 세금을 잘 쓴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비즈니스 하려면 결국 크립토커런시에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크립토커런시는 아예 쓰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네. 가상자산의 기억도 꺼내면 그런 국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네. 애초에 그쵸. 예, 발도 못 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정말 국가에서 딱 그냥 문서에서 정의해 놓은 요거 개발하세요. 요거 그냥 개발하면 이 사업이 끝나버리는 건 거예요. 그쵸. 그러면 사실 그것이 서비스의 그 모습을 갖추고 탄생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개발만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그 기업은 소위 말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SI 기업으로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건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좀 기술력 가지고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부분이고 여러 음. 가지 면에서 사실 한국에서 블록체인 사업하기 참 힘들다 이런 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네. 의견을 개진을 해야 네. 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다 각자 다른 입장이 있지만 뭐 암호화폐 산업을 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의 네. 입장에서 뭐 비즈니스인이든 투자자이든 뭐 어떤 프로젝트의 오너이든 그런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이 산업 자체를 가 발전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 정책 개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저도 똑같은 고민을 굉장히 매일 하고 있고 제가 그 사실 막 이렇게 굉장히 뭐 정부에게 날선 이야기를 매일 하지만 그 면전에 대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네네. 동시에 그분들 거기에도 굉장히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시고 또 여기까지의 이 발전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라도 온 거고 그래서 계속 학계로서건 업계로서건 여러 가지 그 노력을 이제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이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 기여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하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VC 투자가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이 과정 이제 운영하고 만들면서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창업가를 길러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좋은 투자자를 길러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음. 하는 차원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저 자신도 이제 제가 투자자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번에 그 펀드를 하나 조성을 할 건데 이 조성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훌륭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창업가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그 펀드를 좀 만들어서 좋은 투자 사례들을 만들어서 이 업계의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라는 측면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또 네. 다른 하나는 그 우리 요런 뭐 사라하고도 같이 얘기 나눴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크립토가 사실 국가의 얼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네. 전혀. 네. 네. 정말 보더로부터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글로벌 마켓을 그냥 그 마켓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제가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엑셀러리팅을 하는 사업들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무조건 해외로 가자. 해외 가서 하자. 네. 마켓은 어디가 될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거지만 절대 이게 뭐 한국에서 한번 실험해 본 다음에 해외로 가죠. 이럴 만한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더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우리가 명확하게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음. 많이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이 어떠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던지 간에 요런 그런 그 글로벌 뷰를 좀 장착하고 그 글로벌에 대한 준비들을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한국 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부족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보면은 뭐 그런 그 한국에서도 그 국가에서 국가 차원에서 스타트업 키우겠다고 막 돈 엄청 쏟아 부었는데 그쵸. 제대로 된 유니콘 하나가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막 몇십 개의 회사들 데리고 뭐 실리콘밸리도 가게 하고 뭐 인도도 가게 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가서 이렇게 영어로 피칭하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아니 아쉬운 부분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이 글로벌 뷰로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음. 블록체인 사업만이라도 우리가 글로벌 뷰를 좀 장착하고 시장을 좀 크게 내다보고 기회를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제가 인제 저희 회사도 되게 자주 활용하는 건데 이 보면 메인넷 재단들 보면 자기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란트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운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그란트 프로그램을 저도 이제 그 기술 회사로서 요런 것들에 인프라 같은 기술 같은 것들 개발하고 그들한테 그란트 받아서 이거 가지고 운영비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네. 가지 많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러한 혜택을 받는 곳들 중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막 이렇게 뭐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애초에 그냥 한국이 아닌 뭐 이런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음. 없는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면 사실 그런 메인넷 생태계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본사가 그냥 스위스인 거지 자기네들이 스위스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바라보고 글로벌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의 생태계를 크게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곳이면 우리는 다 지원해 줄 거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음. 대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지금은 외국에 살고 있지만 뭐 학업이나 뭐 성장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성인까지 한국에서 겪은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제가 외국에 산지 또 오래됐으니까 '정말 필요하다. 이게 정말 이건 노 브레이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 그 한국에서 자랐던 성장 환경과 학업 환경과 이런 거를 그 부분에 한국인으로서의 그 제 부분에서 다시 '이 글로벌로 가야 된다.'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이상한 양가적인 감정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 맞습니다. 저도 사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를 하는 이유가 제가 한국에서 나오는 기사는 전혀 제공을 안 하거든요. 외국에서 나오는 음, 기사만 제가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는 걸 첫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다. 한국인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일부 일 이 한국인의 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뭐 시작조차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올 거고 근데 이제 또 외국에서 보면 사실 '그냥 하자. 그냥 해 보자.'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강한 것이 사실인데 한국에서는 맞아요. '그냥 해 보자.' 이런 말이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죠. 뭐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 어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해 주셨던 그 한국 프로젝트들이 이제 나오면서 좋은 창업자들이 나오면서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면 사실 뭐 한국 VC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냅다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잘하고 있는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또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전화를 하면 되게 어려워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당연히 계속 남아 있긴 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꾸역꾸역 이제 번역기 써 가면서 외국 프로젝트들과 소통하고 뭐 음. 투자 받고 이런 것들 또 하는 프로젝트는 또 하거든요. 맞아요, 뭐 맞아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냥 냅다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참 저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 이게 어떤 잘 나가는 프로젝트에도 보면 한국인이 한 명씩은 있어요. 그니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사실은 그 브릿지로 해서 같이 해볼 수 그럼요. 있는 것들이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그 블록체인이라는 업계에 한국 말고 이제 글로벌을 봤을 때 크립토 업계 자체가 다들 되게 오픈 마인드인 그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네. 국가에 별로 국경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 괴롭히네. 야 스위스로 가자." 뭐 이런 식이죠. "미국이 기회도 많지만 제약도 많네. 야 싱가포르 가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오픈 마인드로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인드나 리소스를 갖고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그쵸. 조금만 더 프로액티브하게 찾았으면 좋겠다. 요런 음. 생각들도 좀 들죠. 네.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지금까지 이제 뭐 외국도 다니시고 한국도 보시고 하시면서 그 또 학생 쪽도 보시고 실제 산업 쪽도 보시고 하니까 여러 방면에 걸쳐서 지금까지 좀 눈여겨보고 있는 특정 프로덕트나 네. 특정 섹터가 있다면 추천 음. 부탁드립니다. 저는 꼭 알파라고나 꼭 할까요? 한국만 아니어도 되죠? 그럼요, 그럼요. 어. 어디든지. 네네네. 어디든지.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터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말 말도 안 뭐 되는 그게 사실은 중앙화된 클라우드가 그 그쵸.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이게 크립토도 뭐 비트코인도 사실은 클라우드 쓰고 막 이러고 하니까 뭐 이렇게 네. 자유롭진 않아요. 자유롭진 그쵸, 그쵸. 않지만 충분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화된 클라우드 몇 개 쓰는 걸로는 사실은 타격을 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쵸, 근데 더 그쵸.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ICP 같은 프로젝트들 보면 클라우드에 아예 의존하지 않거든요. 네. 자기네들의 어떤 스토리지도 굉장히 싸게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음. 프로젝트들 보면 와 진짜 약간 클라우드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이런 생각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혼탁한 길을 걷다 결국엔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왜 블록체인 처음에 하려고 했지? 왜 비트코인 나갔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중앙에 모아놨을 때 혹은 소수에게 무언가가 그 치중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제 여러 가지 그쵸. 어떤 트래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 기유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혹은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서 등장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 네. 약간 마소 사태를 겪으면서, 맞아, 이게 블록체인이 정말. 이러한 그 분산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최상의 어떠한 결과치를 얘네가 줄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근데 사실은 네. 근데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뭐 중앙화의 길을 걷는 프로젝트도 많이 등장을 했고 그랬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그대로 갖추고 가치를 가져가면서도 네. 방법을 찾는 곳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네 하는 네. 게 요즘 제가 좀 보는 재밌는 빅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막 트릴레마 이런 얘기하고 뭐 이거 하면 이건 못해요 막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그런 다 것들을 할 수 다 있다. 극복하면서 기본 음. 철학도 가지면서 기술적으로 극복해내는 곳들이 나온다. 그리고 만약에 네. 내가 창업자로서 내가 기술 혹은 내가 이제 기술력 있는 개발자로서 조금 내가 챌린지를 좋아한다고 하면 저는 네. 그런 도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음. 예. 약간 사이드 스토리지만 뭐 음. 카카오도 저희가 한번 겪었었고 뭐 KT도 한 번에 한국 네. 그쵸, 그쵸. 예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클라우드에 대한 물음표가 엄청 커지면서 뭐 SSD 뭐 하드디스크 이런 거 맞아. 판매량이 엄청 높아지지 않았을까. 저도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웬만한 파일들 다 클라우드에 있잖아요. 클라우드란 생각도 맞아요. 안 하고 맞아. 그 판매량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진짜 생각하면 소름 돋잖아요. 약간. 너무 무서운 일이죠 진짜. 모든 것이 다 in the air에 있는 건데 정말 웃긴 상황이죠 맞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네.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저희 청취자분들 참고로 한국인 남성 40 음. 대 50 대가 되게 많이 들으세요. 한국인들 많이 보시는구나. 네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인 남성 중에 40 대 50 대가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뭐 제가 근데 이제 그분들이 딱 하 크립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크립토를 모르시는데 투자를 하시는 그러니까 음. 저에게 사실 굉장히 딱 타겟팅이 된 유저인데 왜냐면 내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딱 예. 뉴스만 짚고 넘어가니깐요. 근데 이제 그 이상 뭐 디파이 이런 걸로는 많이 못 넘어가죠. 근데 음. 그래서 이런 청취자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만약에 혹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교수님께 연락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음.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거나 할 때 어디로 찾으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아. 마무리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 우리나라에 지금 크립토 개인 투자자들이 한 600만 명 최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 네. 인구의 10분의 1은 넘는 이제 수치이죠. 되게 적지 않은 수치로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투자가 정말로 그 부를
재분배해 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한 건 한 건에 너무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크립토라고 하는 건 정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는 건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너무나 이 혼탁하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건 건데,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이제 뭐 그 업비트나 뭐 이런 것들 쓰시면 투자를 하실 때에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그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다. 네. 초기 스타트업의 뭐 엔젤 투자자다. 엔젤이 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시드 투자자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적어도 투자하고자 하는 곳에 뭐 팀 정도, 네. 대표가 뭐 하는 앤지 약간 이런 음. 것들 정도는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얘네한테 이게 우리 되게 무서운 게 버는 거 엄청 힘들잖아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쵸. 버는 게 힘든데 이 투자 결정을 되게 그냥 막 내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막 옆에서 정말 볼 때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데 맞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그래서 좀 더 쉽죠. 예. 생각지도 못하게. 네. 약간 그냥 확 질러버리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비트코인도 저도 이게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비트코인 페이퍼를 보고 이것이 바꿀 수 있는 재미있는 미래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재밌고, 네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희망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음. 미래적 측면에서. 그러면 네. 내가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그래서 투자를 꾸준히 하기 시작을 했고, 관련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 인생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또 제 음.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라서, 네. 이러한 좋은 경험을 더 많은 사람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네. 제로섬이 아니에요. 누가 가져가면 내가 못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시작이어서. 점점 더 그쵸. 커질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고 읽고 보고 듣고, 어,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사라의 이러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계속 청취하는 것도 사실 노력이죠. 노력의 일환인 거죠. 그쵸. 예, 이미 이거 듣고 네네. 계신 분들 사실 잘하고 계신 건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과정들을 계속 누적시키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계속 조금 더 노련하고 조금 더 경험이 쌓인 투자자가 되는 건데,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운에 맡겨서 뭐 됐을 때 갑자기 10배가 됐네? 음. 그러다가 또 어떤 건 20배가 됐네? 와, 나 투자 잘하나 봐. 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이제 재앙신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아. 그 공부를 막 '아 나 너무 싫다. 귀찮다. 어렵다. 내가 왜 투자하는데 공부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 재밌다 이거. 재밌는 네. 장난감인데 내가 이 인스트럭션을 한 줄 한 줄을 더 많이 읽어 내려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네. 입장으로 좀 재밌게 접근을 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뭐 그게 어떠한 그 질문이나 도움이 되더라도 괜찮으니 그 저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그게 뭐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고민이라 또 있을 수 있고요. 뭐 투자를 결정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이 회사가 진짜 뭐 기술이 뭐 좋은 회사가 음. 맞나요?라든지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도 괜찮으니, 뭔가 그런 그 질문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아주 편하게 연락 주시면, 또 제가 그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알 수 있는 선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실 때 사라 청취자다 이렇게 말씀을 이메일 제목에다 적어주시면 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그 메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뵈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제가 저도요. 가지고 네. 있는 질문이 사실 이게 뭐 오늘 이 녹화를 위해서 준비했던 질문이라기보다 저도 막 이 업계에 있으면서 한 7-8년 있으면서 계속 가지고 왔던 질문을 뭔가 이제 교수님께 떠넘기는 마음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좀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자세하고 또 사실 쉽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뭐 대표님의 회사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뭐 투자하고 계신 포트폴리오사 얘기도 좋고 다양한 이야기로 또 한 번 모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